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4월 기일주의 운명적 특징과 손패 조건 두 번째를 하겠습니다. 특히 기축일주의 손패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에 기축일이면 사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산은 화고 축은 토죠. 그러면 이거는 화생토입니다. 화생토. 천간으로 이렇게 경신금이 투출하지 않으면은 사축만 있다고 금극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런 거에 관계없이 이렇게 사축이 있으면 금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경신금이 없으면 사축은 그냥 화생토지 금국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축이 됐다고 갑이 되고 금국이 됐다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그냥 기축일주에 화생토가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축일주는 일지의 축토라고 하는 자기 자리에 근을 갖고 있죠. 그러면 굉장히 왕하고 강하죠. 그래서 굉장히 왕하고 힘이 있는 이제 기토가 되는 거죠. 기미와 기축을 비교해 본다면 다 같이 축중에 미중에 기토로 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축이 사화를 끌어들이는 힘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앉은 자리가 한습한 토이기 때문에 화기운을 끌어들여서 자기 걸로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형태가 강하게 작용하죠. 그리고 축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장간에 개수와 신금이 있죠. 그러면은 이 4월의 기토가 키울 수 있는 목을 주체로 보면, 목을 키운다는 것을 주체로 보면은 병하면 투관하면 된다 이거죠. 병하면 투관하면 된다. 목화가 투관하면 된다 이거죠. 자기 자리에 이미 원하는 조건의 에너지를 개신으로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갑병이 투관하거나 을병이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말했듯이 성향만 달라지는 것 뜻이죠. 근데 교과서에서는 갑목이어만 이해만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토한테 갑목이 정관이니까 우리가 교과서대로만 사는 건 아니므로 을목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면 기축일지가 이미 자기 자리에 갑목을 지원하는 개수를 갖고 있죠. 개수를. 그러면 직업을 결정하는 갑목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에너지를 자기 자리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운에서 개수가 투관한다면 어디서 나온 개수입니까? 축중에서 나온 개수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 자리에서 나간 거니까 직을 결정하는 본질적 에너지 요소가 자기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업 선택하는 것, 직을 만드는 것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로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기축일주한테 목과 화만 잘만 나와 있다면 이미 성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월의 사화라고 하는 정인을 자기 중심으로 잘 쓸 수 있는 형태를 갖고 있는 거죠.
목을 쓸 때는 이렇게 화가 나와야 됩니다. 금을 쓸 때는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 나오면, 금을 쓸 때는 금을 쓴다면 경금이든 신금이든 금이 나오면 조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사축이 가압을 하겠죠. 금 기준으로 결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격으로 작용이 되겠죠. 그러면 신금이 나오면 일지축토가 기준이 되고, 신금이 나오면, 왜냐하면 축 중에 신금이니까. 경금이 나온다면은 월지서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월지사화가 기준이 됩니다. 사축이 이렇게 가압이 됐을 때, 경금은 생지 기준으로 움직이니까 가압이라 하더라도 생지가 주도한다는 것으로 동쪽 에너지가 주도한다는 말입니다. 생지가 주도하는 건 동쪽 에너지가 주도하는 거예요. 신금이 나오면 축 중에 신금이 나온 거니까 이건 안정적 기준을 중심으로 쓴다는 것입니다. 생지가 왕지에 개입하면은 에너지를 움직이게 합니다. 왕지에 고지가 개입하면은 왕지를 조용하게 합니다. 에너지가 커진다, 작아진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것은 왕지의 에너지는 항상 같습니다. 왕지의 에너지를 움직이게 하느냐, 안정되게 하느냐의 관점을 보는 겁니다. 그게 삼합이에요. 왕지의 생지가 와서, 이렇게 왕지의 생지가 와서 사유합금이 되면은 왕지가 막 커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이 커진다고 생각하죠. 커진다는 개념이 틀린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 움직이니까 커 보이는 거죠. 왕지는 그러나 항상 같은 에너지입니다. 이 유금에서 사가 왔다고 왕지가 커지고, 축이 왔다고 해서 왕지가 줄어들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유금은 금의 최고로 금이 왕한 상태를 유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가 오면은 유금이 움직인다 이거죠. 동쪽으로 움직인다. 또 축이 오면은 유금이 정적이 된다, 조용해진다, 이런 얘기뿐이지, 이게 뭐 커지고, 유금이 커지고 작아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굉장히 활동력이 증대해 보여 갖고서 커 보이잖아요. 만약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쉰다, 잠을 잔다 그런다면은 그 사람이 뭐 줄어든 건 아니잖아요. 다만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것이 이제 외부적으로 보여질 때는 우리가 시각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니까는 커 보이는 거고, 또 활동을 안 하니까는 뭐야, 작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물리적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시각을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흐르는 것, 움직이는 것, 흐름이 멈추는 것, 이게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가 커진다는 개념은 그 활동 영역, 움직임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납니다. 어제의 나도 나고 오늘의 나도 납니다. 외부 조건에 의해서 나의 행동 반경 에너지를 쓰는 것이 쪼그라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는 거지, 그냥 나는 나죠. 천간 지지의 에너지는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외부 조건에 의해서, 그들의 생극제에 의해서 끊임없이 유동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받아서 위축돼 있다. 신금으로 인목을 극충하니까, 예를 들어서 신금으로 인목을 이렇게 충합니다. 극충합니다. 그러면 인목이 작아졌다, 인목이 깨졌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깨졌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거죠. 이게 에너지 작용일 뿐입니다. 깨졌다는 것은 본인이 갖고 있던 에너지를
모양을 갖춰서 쓰지 못한다는 뜻으로 다른 형태로 쓰게 된다 이거죠. 생극제화에 의해서 달라지는 조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 입에 붙어서 생을 받으면 커진다고 생각하고 우리 몸을 기준해서 보면 선천적으로 오장육부의 기능이 다르게 타고났습니다. 이것이 선천적 불균형입니다. 그것을 사상의학의 이재발 선생은 예를 들어서 뭐 간대 폐소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 크기보다도 뭐 간이 크고 폐가 작다 이런 어떤 그런 외형적 크기보다도 기능적 작용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불균형으로 돼 있으니까 흐르는 겁니다. 균형이 돼 있으면 흐르질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사람이 생명을 갖고 있으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근데 많이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쫙. 그 흐름이 없어지는 거죠. 변화가 되는 게 아니죠. 이런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균형을 이뤘다는 것은 통하지 않는 겁니다. 에너지가 흐른다는 것은 나라는 전체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극제화이죠. 이것으로 끊임없이 변화와 갈등, 막힘과 풀림 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음양이 전체 안에서 커지고 작아지는 것은 없어요. 이런 하나의 우주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음과 양은 동등하게 있습니다. 다만 음이 활동할 때는 양이 뭐예요? 작아지는 것. 없어지는 게 아니고 양의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죠. 양이 활동할 때는 음이 작아지는 것 같지만서도 이 에너지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동하냐 무엇이 동하냐 무엇이 밖으로 나왔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은 똑같은데 시간에 따라서 활동량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것뿐이다 이거죠. 다시 돌아와서 사축의 경금이나 신금이 작용하면은 그걸 가합한다 그럽니다. 가합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금이 작용하면 동적인 형태의 가합이고 생지 기운에서 만들어지니까 적극적으로 새로운 일을 전개한다. 가합된 형태 안에서. 그러면 뭐예요?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는 말이죠. 에너지를 새롭게 하는 것,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이 더 주도적 형태의 에너지로 작용한다 이거죠. 신금이 작용하면은 안정된 형태에서, 왜냐하면 축중에 신금을 쓰기 때문에 안정된 형태에서 직근 기준으로 설정된 것을 바꾸지 않는 형태에서 가합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성정이 다르죠. 만약에 인술이 가합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인술이 병화가 있어갖고 인술이 가합이 됐다. 이렇게 있으면은 인중의 병화죠. 병화가 인중의 병화죠. 생지가 주도하죠. 가합이라는 조건을 생지가 주도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거죠. 가합을 했다는 것은 술토라는 에너지가 바운다리를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그 이상 술토 밖을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죠. 커지지 않는 거다 이거죠. 여기서 켜진다는 표현은 영역 밖으로 새로운 것으로 완전한 에너지 전환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정화를 썼다. 정화로 인술 가합을 했다. 이러면은 술중에 정화를 쓰는 거니까 고지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썼던 것, 있던 것을 다루는 거죠. 예를 들면 병화를 쓴다는 것은 새로운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는 암묵적으로 술토라는 배경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시도하고 있지만은 안정성을 내면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술토가 없이 병인만 있다 그런다면은 그냥 하는 거죠. 인중에 병화가 나오면 생지의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겁니다.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과에 대한 예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술의 병화는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게 생지입니다. 생지를 기준으로 가압을 한 겁니다. 고지 기준으로 가압을 했다는 거는 이미 기억하고 있던 것, 해봤던 것을 새롭게 쓰겠다는 것이죠. 새로운 에너지를 연결해서 쓰는 거니까 기준이 안정적 기준에서 이미 틀이 형성된 것, 해봤던 것을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합을 이루었다고 모두 퉁쳐서 말하면 안 됩니다. 처음에 명리를 공부하면 재밌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 안 해도 되니까 곧 다 보일 것 같죠. 한 3개월 하면은 동네 사람 4주 다 잡아먹습니다. 1년 되면 어떻게 돼요? 50%도 안 맞아요. 그러면 공부 안 하고 찍는 것보다 더 안 맞습니다. 이게 이런 공부예요. 이런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 추론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논리적 설명이 안 되면 자꾸 신사를 끌어들입니다. 논리적 추론을 하려면 생극재화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거죠. 신사를 끌어들이기 전에 본인이 궁리를 해보도록 해야 한다 이거죠. 그렇게 궁리를 해서 논리적 추론이 됐다면 묶어서 신사를 붙이면 됩니다. 신사를 붙이면 쉽게 접근이 되죠. 원진살 그러면 쉽게 알아듣습니다. 대신 그 배경에는 논리적 추론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그냥 원진살이라고 해서 퉁쳐버리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다른 사주들이 똑같이 적용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 원진살 갖고 말이 안 됩니다. 사축 구성에서 금을 쓰게 되면 뭐예요? 금을 쓰게 되면 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경금이나 신금이나 임수가 따라와야 합니다. 임수가. 수중에서도 임수가 따라와야 된다 이거죠. 금생수의 조건에서 금의 행동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 금을 완성시키는 것, 금이 움직여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에는 임수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개수로 연결될 때는 경신금을 동하게 하는 에너지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경신금이 동하지 않으면 결과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하죠. 그러면 반복되지 않습니다. 반복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반복을 습이라고 그러죠. 습. 반복을 해야 익혀집니다. 그렇게 해야 길이 나죠. 한두 번에서는 길이 안 납니다. 금생수가 개수로 연결되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금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한두 번 하고 관두고 또 다른 거 하다가 한두 번 하고 또 관둡니다. 그러나 상황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대처하는 것은 개수가 더 빠르고 순발력 있게 뭔가를 하지만 지속되는 게 안 되니까 자기의 재주 능력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경험을 반복한다는 것이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핵심은 임수라는 조건이 꾸준히 반복하게 하는 것을 금한테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경금이 임수를 봐서 자기 완성을 하는 것, 경금이 만들어지는 것은 오래 걸립니다. 한두 번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경금이 정화를 봐서 경금한테 목적을 부여하는 것은 힘의 균형만 돼 있다면 바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로 쓰여지죠. 목적이 바로 부여됩니다. 경임이 되면 이렇게 경임이 되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해가면서 불합리한 것들을 털어내면서 자기 몸에 맞는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내죠. 경임으로 구성되면 시간을 갖고 봐야 됩니다. 본인한테도 시간을 줘야 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나는 늦는다. 천천히 하자. 대신 바꾸지 말고 하나를 오래 하자. 이렇게 가야 됩니다.
만약에 신임으로 돼 있다면 신임으로 돼 있다면 신금은 완성된 거죠. 완성된 것을 쓴다는 겁니다. 어떻게 써요? 하나의 기준으로 꾸준히 쓰겠다. 개수를 쓰면 바로 쓰여지는 겁니다. 예, 여기는 쓰여지는 것이 빠른데 그 대신 얼마만큼 오래 가느냐인데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최성의 조건이 중요하다 이거죠. 개수는 신금 입장에서는 뭐예요? 개수는 신금 입장에서는 식신이죠. 그러면 마음이 자기 내면에 의해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면은 금방 실증을 내죠. 그것을 하다가 금방 실증 내고 또 다른 걸 하고 또 다른 걸 하다 실증 내고 또 다른 걸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신임이 되면 그런데 신임이 되면 임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신금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상관이라는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싫어도 계속해야 되죠. 지속성이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을 닦는다, 씻어낸다 하는 것은 임수가 하는 거지 개수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공부할 때 왜 개수로 못 씻겠습니까? 왜 개수로 씻으면 맑고 깨끗한데 저것은 안 된다고 했나? 처음 공부할 때 참 의심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씻는다는 의미가 재주나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겁니다. 신금을 신금답게 드러내는 것은 임수와 연결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경신금이 수를 보게 되면 식상생계를 잘하는 명이 되겠죠. 사화라는 인성을 기반으로 인성이 이미 배경에 있으니까 사축으로 결국까지 한 상태이니까 힘을 충분히 갖고 있죠. 그런데 임수가 커지는 것은 또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운은 오히려 무토다 이겁니다. 임수가 커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임수가 왕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임수를 무토가 조절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운은 무토죠. 이런 걸 쟁제한다. 겁재가 와서 망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는 궁극을 이룬 조건이 비겁을 소화해내는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토생금으로서 비겁을 소화하죠. 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운에 투자자가 들어오고 배경이 만들어지고 명의 무토가 연간쯤에 있고 이런 조건들의 구조를 갖고 있다면 두말 나위 없이 좋은 명입니다. 또 그런데 토 없어도 돼요. 없어도 생기하는 힘이 되니까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 기준으로 에너지가 커져서 생기는 부분들 부담감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무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건을 흐름과 맞춰서 읽으면 된다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